20년 전 가을,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작은 아파트에서 이승우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0세가 된 승우는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여유로운 일상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순덕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9세인 순덕 역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승우보다 한 해 먼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직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점심 먹고 공원에 산책 가실까요? 순덕이 거실로 나오며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철 생선구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승우가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요즘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고. 사진도 좀 찍어오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정성스럽게 차린 점심을 먹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다정해졌습니다. 바쁜 교직 생활 중에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누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미경이한테서 어제 전화 왔었지. 승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회사 일도 재미있다고 하고. 순덕이 기뻐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그 먼 곳에 가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 2년째니까 제법 적응했나 봐요. 그래도 가끔은 외롭겠지. 우리도 보고 싶고. 승우의 목소리에 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젊을 때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아야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되고요. 순덕이 남편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근린공원은 두 사람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은 누가 봐도 금슬 좋은 노부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죠. 순덕이 단풍나무 아래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퇴직도 하고 딸도 잘 크고 이렇게 둘이 함께 있고. 승우가 아내의 어깨를 살짝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30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정말 우리를 위한 시간이야.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함께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승우가 가져온 카메라로 순덕의 모습을 찍어주고 순덕도 남편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승우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독서에 집중했고 순덕은 뜨개질을 하며 미국에 있는 딸에게 보낼 스웨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순덕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퇴직 후 외식보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여행 한번 가요. 순덕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이제는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승우가 찬성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다시 가보고 젊을 때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들 다시 가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내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라면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으로 경제적인 걱정도 당분간은 없었고 건강도 아직 양호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순덕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승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우리 둘이 있으면 뭐가 부족해. 다음 날 아침 승우와 순덕은 늘 그랬듯이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단지 내 정원은 가을 꽃들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승우가 좋아하는 바둑을 두러 경로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순덕은 동네 부인들과 함께 요가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딸 미경에게 안부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 통화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은 바쁘지 않았지만 충실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미뤄뒀던 많은 것들을 이제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승우와 김순덕에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딸의 성공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에게는 걱정이라고는 가끔 몸이 아픈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몸이 아플 때도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노부부. 그것이 20년 전 이승우와 김순덕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승우가 눈을 떴습니다. 80세가 된 그의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했고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져서 일어날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지만 그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간단히 세면을 마친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선 승우는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걸이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관심을 끄는 것을 발견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멈춰선 승우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 모든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버스 정류장 근처 분식점 사장 김영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중반인 영자는 이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습니다. 승우의 변화를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미 익숙한 반응이라는 듯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승우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자가 덧붙여 말했지만 승우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0년. 이승우가 말을 하지 않은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인사성 밝고 이야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병원에 다녀보라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모든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분식점을 지나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며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첨가물가게, 반찬가게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약국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승우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사와 몇 명의 고객들이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곧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돈 후 승우는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그는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든 일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승우의 시선을 느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승우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던 할아버지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걸까?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다른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벌써 몇 년째 저러는데 한 번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혹시 정말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예전에 보니까 혼자서 장도 보고 그러더라고. 치매도 아닌 것 같고. 참 이상한 일이야. 동네 이장 박상호가 공원에서 승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65세인 상호는 승우보다 15살 어렸지만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터라 승우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상호가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상호는 승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멀리 다니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 조심하셔야죠. 집에서도 걱정하실 텐데. 하지만 승우에게는 집에서 걱정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 미경은 미국에서 결혼을 한 후 2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였습니다. 승우는 철저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나온 승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길가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역 대합실에 도착한 승우는 한쪽 기둥에 기대어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몇 걸음 따라가기도 했지만 곧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보낸 후 승우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80세의 몸으로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도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승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승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아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승우는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쪽이었습니다. 종합병원까지 가는 길은 제법 멀었지만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말입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승우는 또다시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들, 환자들, 보호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승우의 이런 행동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동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골랐고 집안일도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돈 계산도 틀리지 않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승우는 인근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바둑, 당구 등 여러 활동들이 있었지만 승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쪽 구석에 서서 참여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 최영숙이 승우에게 다가왔습니다. 60세인 영숙은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승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운동이라도 하고 가시면 건강에 좋을 텐데요. 영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미 익숙해진 반응이라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우 옆에 서서 함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보니까 뭔가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승우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승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피로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도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역시 조용히 혼자 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만두를 끓여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는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80세 노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승우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밤 9시가 되자 승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상이 벌써 2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무언가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하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승우 자신도 이제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궁금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헤매는지.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저런 사람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80세 이승우. 2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남자.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만큼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80세의 늙은 몸으로도 매일 길거리를 헤맬 의사가 있다는 것을.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덕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지? 승우가 친절하게 대답해주면 고맙다고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넘어갔지만 같은 일이 며칠 계속되자 승우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평소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백 명의 제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가족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덕이 갑자기 당일 날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황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순덕이 당황한 표정으로 승우에게 물으면 승우는 웃으며 김치를 꺼내려고 했다고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순덕이 안도하며 김치를 꺼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함이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되면서 순덕 자신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순덕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의 등장인물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써온 집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서 2시간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이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승우의 걱정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럴까? 자꾸 잊어버려. 무서워. 승우는 아내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승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도 자신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초기 치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고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우와 순덕에게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치매라는 진단이 너무나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2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신한테 짐만 되겠네. 승우가 아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고 의학도 발달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어디 안 가. 하지만 현실은 승우의 희망과는 달랐습니다. 순덕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기억력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화재 위험 때문에 승우는 순덕을 혼자 두고 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탁기에 세제 대신 설탕을 넣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나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딸 미경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경은 미국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당장 한국에 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장기간 휴가를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라도 보내겠다고 했지만
승우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해줄 가족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자 순덕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승우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승우를 보고 낯선 남자가 왜 집에 들어왔냐며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우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친절했던 순덕이 화를 잘 내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누군가 훔쳐갔다고 의심했고 음식 맛이 이상하다며 독을 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들도 치매의 일반적인 경과라고 설명했지만 승우에게는 매일이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이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가려 하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아서 승우는 밤새 순덕을 달래며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린다며 울면서 현관문으로 향하는 순덕을 말리느라 승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해가 지면 이상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를 일몰증후군이라고 설명하며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승우에게는 매일 밤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승우는 순덕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취미 생활도 그만두며 오직 순덕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24시간 내내 순덕의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는 주변의 권유도 거절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도 사람이었기에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순덕의 치매는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승우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며 화를 내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혹 승우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순덕이 맑은 정신으로 미안하다고 말했고 승우는 괜찮다며 웃어야 했습니다. 승우는 그저 멀리서 순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순덕은 비교적 조용해서 승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지만 순덕은 무표정하게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승우가 순덕에게 말했지만 순덕은 이미 승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분. 승우가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5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승우가 발견한 것은 빈 거실이었고 순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순덕이 앉아있던 소파에는 체온의 따뜻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승우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도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이미 내려간 상태여서 승우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순덕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지만 순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물어봤지만 경비원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승우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뛰어다니며 순덕을 찾았습니다. 놀이터, 상가, 주차장,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순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덕아, 순덕아. 승우의 절규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지만 순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실종 신고를 접수하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순덕의 인상착의와 실종 경위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함께 찾아주었지만 순덕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순덕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승우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을지, 배고픔에 괴로워하고 있을지, 무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승우는 미친 듯이 순덕을 찾아다녔습니다. 병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공원, 시장, 복지관, 교회 등 순덕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뒤졌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걸어 다니며 찾았습니다. 경찰도 최선을 다해 수색하며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에도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실종자 찾기 글이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승우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이 푹 패였습니다. 찾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경찰이 수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어서 승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승우는 하루에 한두 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려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으며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줄어들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승우는 완전히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도 순덕을 찾아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승우는 순덕의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승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승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을 찾는 일은 멈추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승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순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5분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날, 승우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진 세상 속에서 승우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사랑만큼은 잃지 않아서 20년이 지나도록 순덕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길거리를 헤매는 것도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순덕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오후 승우는 평소와 같이 외출해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돌아다닌 피로감이 80세의 몸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링링링. 승우는 잠시 멈춰서서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승우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딸 미경이 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통화였습니다. 보험회사나 텔레마케팅 전화가 대부분이었고 승우는 전화를 받아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승우는 천천히 전화기 앞으로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승우 씨 댁 맞나요?
전화기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무원에 정중하면서도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끊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진호 경위입니다. 김승우 씨와 통화 중인가요? 박진호 경위는 승우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김순덕 씨에 대해서 아시나요? 2020년 11월 15일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김순덕.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승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잊은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승우 씨, 들고 계시나요? 혹시 김순덕 씨의 남편분이 맞으시다면 한번 경찰서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박진호 경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박진호 경위는 승우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오시면 됩니다. 승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경찰서, 신원 확인. 이 단어들이 승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승우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급하게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승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울 동부경찰서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든 거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승우는 지하철 안에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순덕이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일일까? 20년 동안 기다려온 연락이 마침내 온 것일까? 경찰서에 도착한 승우는 민원실로 갔습니다. 접수 담당자에게 박진호 경위를 찾는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안내를 받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승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승우 씨 맞으신가요? 저는 박진호 경위입니다.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호 경위는 승우가 말하지 않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승우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박진호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순덕 씨가 어르신의 부인분이 맞나요? 2020년 11월 15일에 실종 신고를 하신 분 말입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순덕 씨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키나 몸무게,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나 흉터 같은 것 말입니다. 박진호 경위가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순덕의 키를 표시했습니다. 자신의 어깨 정도 높이를 가리켰습니다. 박진호 경위는 승우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호 경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작성하신 실종신고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인상착의와 특징들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실종신고서에는 순덕의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키 158cm, 몸무게 52kg, 왼쪽 손목에 작은 점 모양의 흉터. 승우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박진호 경위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연락드린 이유는 김순덕 씨로 추정되는 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박진호 경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순덕 씨로 추정되는 분이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발견되었고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분께 연락드린 것입니다. 승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연락이 이런 내용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호 경위는 승우의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가족분의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상태든 순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오늘 당장은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로 나와주시면 함께 가겠습니다. 박진호 경위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승우는 상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있기를 바랐던 순덕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침내 순덕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승우는 딸 미경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승우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경의 휴대폰으로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찾았다. 경찰서 연락 왔다. 몇 시간 후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문자 받았어요. 정말 엄마를 찾은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큰 감정은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미경에게도 엄마에 대한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전화를 받았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이 답답해하며 물었지만 승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진호 경위가 미경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미경은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빠 혼자 처리하실 수 있나요? 미경의 말에 박진호 경위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도 회사 일을 먼저 생각하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처리하시기에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가족분이 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박진호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실종되었던 어머니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승우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딸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승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순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살아있는 순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순덕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덕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순덕을 마침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재회는 재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피로감보다는 긴장감이 앞섰습니다. 박진호 경위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승우는 한마디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사연구원에서의 신원 확인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때문에 유관 식별은 거의 불가능했고 DNA 검사 결과와 치과 기록을 통한 확인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승우가 제공한 순덕의 머리카락과 20년 전 의료 기록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덕 씨가 맞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입니다. 법의학자의 차분한 설명이 승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인은 자연사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 영양실조와 추위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법의학자는 가능한 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순덕의 마지막 20년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실종 후 여러 쉼터와 복지시설을 전전했던 것으로 보였지만 치매로 인해 정확한 신원 파악이 어려워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노숙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순덕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도 전달받았습니다. 낡은 천 조각에 쌓여 있던 작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결혼 반지 하나, 20년 전 가족 사진 한 장, 승우가 써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는 30년 전 순덕의 생일에 승우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덕에게 당신과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승우가. 편지를 받아본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이 20년 동안 이 편지를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었지만 이 편지만큼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승우의 눈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구청에서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진호 경위가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일은 승우가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승우에게는 모든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종이에 써서 보여주거나 몸짓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사정을 알고 나서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딸 미경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딸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것처럼 순덕의 마지막 길도 혼자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이장 박상호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상호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례 준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복지관 직원 최영숙도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장례식장 연락부터 각종 준비물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분식점 사장 김영자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20년 동안 어르신이 매일 나다니시는 걸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영자는 장례식 음식 준비를 자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승우가 말을 하지 않아서 가까이 하기 어려웠지만 모두들 그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승우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부인분을 찾고 계셨던 거였구나.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장례식장은 동네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정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았고 승우에게는 검소한 장례가 순덕에게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순덕도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을 찾아야 했지만 오래된 사진들은 대부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순덕이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50대 후반의 순덕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영정사진을 확대하고 액자를 씌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며칠 후 완성된 영정사진을 받아본 순간 승우는 20년 만에 순덕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순덕은 여전히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정성이 담긴 준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내준 꽃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승우를 위해 마음을 모아준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하루 전밤 승우는 혼자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20년 만에 순덕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비록 순덕이 곁에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순덕을 영원히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순덕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딸은 없었지만 20년 동안 승우를 지켜본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순덕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년 만의 재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새벽 승우는 장례식장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의자에서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이면 20년 만에 순덕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날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보내드려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 장례식장 직원들이 출근해서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꽃 배치를 다시 정리하고 영정사진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승우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순덕을 만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오전 9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우 이장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여기서 주무셨나요? 집에 가서 좀 쉬시지 그러세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순덕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최영숙과 김영자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조문객들을 위한 접수 준비를 했고 영자는 간단한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승우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오전 10시 빈소가 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승우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승우는 영정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두려웠습니다. 이별이 확실해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분식집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부인분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할머니가 영정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승우는 처음으로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안에서 순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순덕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 치매 진단을 받기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순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잊지 않고 기다려온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승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승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의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방어막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승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견뎌온 승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의 기다림, 20년의 그리움, 20년의 외로움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승우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20년을 기다리다니.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정사진을 향해 깊이 절을 올린 후 승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승우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 놓아 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내어 우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승우의 모습이 더욱 처절해 보였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단체로 왔습니다. 최영숙을 비롯해 승우를 돌봐주던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승우의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매일 복지관에 와서 사람들을 바라보던 승우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사랑이 세상에 있다니. 한 직원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승우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미소를 볼 때마다 새로운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날들, 함께 꿈꿨던 미래들.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말하지 않은 채로 아내를 찾아 헤맨 남자의 이야기가 동네를 넘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문객들이 승우의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해온 위로의 말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승우의 슬픔이 깊고 처절했습니다. 대신 모두들 조용히 순덕에게 절을 올리고 승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슬퍼요. 여성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문객들 모두가 승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승우의 20년 기다림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다시 승우와 순덕만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지만 승우의 흐느낌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승우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덕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승우는 입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순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으로 인해 목이 메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승우는 마음속으로만 순덕과 대화했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5분만 더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승우의 마음속 목소리는 자책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순덕의 미소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 같았지만 승우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승우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때로는 목 놓아 울기도 했고 때로는 조용히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순덕의 사진 앞에서 혼자 오열하는 80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승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덕을 바라보며 마음으로만 대화할 뿐이었습니다. 순덕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20년 동안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 제발 다시는 떠나지 마. 승우의 마음속 절규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오늘 오후면 순덕을 영원히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승우는 순덕과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승우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낸 밤이었습니다. 곧 진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아직도 순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슬픔에 잠겨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마지막 순간에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 당일 오후 2시 화장을 위해 순덕을 모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지만 여전히 순덕의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르신,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순덕과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상우 이장이 승우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일으켜 세우면서 어르신, 부인분께서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승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났고 최영숙과 김영자가 양쪽에서 승우를 부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함께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승우를 혼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승우는 계속 울면서 영정사진을 꼭 안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순덕을 이렇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도 승우의 모습을 보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하자 마지막 절차가 시작되었고 승우는 순덕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승우가 20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장장 직원이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화장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하자 승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정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순덕과 영원히 헤어져야 했습니다. 승우의 마음속에 20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했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아침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승우는 다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순덕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번에는 꼭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승우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순덕을 보내드릴 수는 없었고 반드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순덕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말해야 했습니다. 승우는 순덕의 영정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가서 사진 속 순덕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승우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2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장 직원이 시간이 되었다고 알리자 관이 서서히 화장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황급히 따라가면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이 화장로에 거의 다 들어갈 무렵 승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순덕을 불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모든 힘을 목구멍으로 모았고 2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외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승우의 입에서 드디어 소리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화장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침묵을 지켰던 승우의 첫마디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가장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승우는 계속해서 순덕을 불렀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었어. 승우의 목소리에 화장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화장장 직원들까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전하는 사랑의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20년 만에라고 말했고 최영숙도 흐느끼며 승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김영자는 아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승우는 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순덕을 불렀습니다. 여보, 잘 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나도 곧 갈게. 화장이 시작되었지만 승우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다 하고 싶었고 순덕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승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덕과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20년 동안의 기다림을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쌓인 말들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유골을 받아든 승우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승우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되어서 2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였지만 이미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집 근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고 승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납골당에서 순덕의 유골함을 정중히 안치하고 영정사진도 함께 모셨습니다. 승우는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순덕이를 잘 모실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승우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앞으로 자주 대화해요. 상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20년 동안 기다렸어. 정말 보고 싶었어. 승우가 순덕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승우는 매일 납골당을 찾아가 순덕과 대화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승우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순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언제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우는 이제 더 이상 매일 길거리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순덕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납골당을 찾아가 순덕과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순덕과의 추억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결혼 초기 이야기, 함께 늙어가던 이야기들을 모두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80세에 되찾은 목소리였지만 승우는 행복했습니다. 순덕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승우는 매일 저녁 납골당을 찾아가 순덕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다음 날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덕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기대하며